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신 분한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조회를 하면 여기 보시면 우선 연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하이브리드 차가 구매하시는 이유가 연비가 좋아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예, 여기 보시면 그 연비가 보통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하이브리드 차 연비, 가솔린 차가 보통의 일반 차량이 10에서 15 정도 킬로미터 퍼 리터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와는 반대로 하이브리드는 10, 13에서 25, 그 이상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국내 차도 이제 일본 차가 유명하죠. 하이브리드 차는 대표적으로 이제 프리우스가 유명한데, 프리우스는 지금 3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속주행 경우는. 근데 국내 차량도 지금 프리우스 정도 많이 그 기술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연비도 이제 제대로 타시려면 그 하이브리드 차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타고 다니시면 보통 차량하고 별반 차이 없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더 얘기해 보고요. 두 번째는 그 세금. 먼저 보조금을 보죠.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실 경우에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가 지금 100만 원인가요? 여기 있네요. 네. 일반 하이브리드 차 신차 구매 시 100만 원. 여기 연도에 따라 다르네요. 50만 원, 18년도 출고 차량은 50만 원, 여기 줄어들었네요. 6월 30. 18년도 출고 차량 50만 원 받습니다. 예, 요렇고 지금 보조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취득세,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아직 바뀌진 않았을 건데,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면제, 취득세 100%, 140. 이게 하이브리드 차가 140만 원 한도로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이 취득세가 나오는 계산법이 있는데 이게 7%인지 4%인지 지금 저도 애매합니다. 아무튼 차량 가액 곱하기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있는데 이걸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140만 원까지는 이제 면제해 준다는 거고요. 예. 취득세 140만 원까지 면제 혜택이 있다는 거. 요거는 중고차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하이브리드 차 중요한 거, 지금 차량 2부제 하잖아요. 차량 2부제 제외 기준의 제외 대상 차량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서울 같은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차량 2부제 시행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임산부, 유아 동성 차량,
여기 보면 친환경차 자동차에 전기수소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차량 이부제 시에는 공공기관, 관공서 이제 내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영 주차장도 아마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량 이부제 시행했을 때 일반 차량으로 제약이 심하신 분들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하시면 편하실 걸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이렇게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단점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차량 가액이 일반 가솔린 차량보다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가격 차이가 한 몇백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뭐 4,500 정도.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일반 차량에 비해서.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추가로 하나 더는 공간. 이 트렁크 같은 경우가 그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 쪽에 많은 부피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을 100%를 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한 90% 정도? 이 정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공간이 협소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하이브리드 차량 맞나 모르겠네요. 차종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고전압 배터리가 여기 아마 들어갈 거고 일반 배터리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어떤 차량은 여기 들어가고 어떤 차량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차량에 비해서 살짝 협소해지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라고 봐야겠죠. 하이브리드 차량이 구조가 일반 차량에 비해서 복잡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운행할 때도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계적 시스템을 좀 아셔야지 연비도 좋게 올릴 수 있고 이제 불필요한 수리를 안 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까 이 고전압 배터리가 뒤 트렁크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전지를 축전했다가 모터에다가 전력을 공급해서 이 바퀴를 구동하는 식입니다. 이제 일반 차량에 비해서 시스템이 복잡한 이유가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엔진만 구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엔진만 구동하기 때문에 엔진에 의한 기어 변속 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모터도 상황에 따라서 같이 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모터가 보조를 해주고 오르막길에 보조해주고 또는 이제 정속 주행할 때 배터리가 충분하다면 모터로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구동시킬 때 모터가 개입하고 차가 이제 정지할 때 또 모터가 개입을 합니다. 이 모터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쪽에 뭐 유압 장치가 이쪽에 또 모터가 있을 거예요. 유압 모터라고. 다 전기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엔진이 돌지 않기 때문에 유압을 맞춰줄 게 필요한데 이게 전기로
모터를 강제로 구동을 돌려가지고 압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이 돌지 않은데 어떻게 브레이크 작동하느냐, 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 상태에 따라서 좀 이게 고장난 거 아니냐, 아니면 이 소리가 왜 나지, 잡소리를 고장난 소리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동영상에 다른 동영상 보시면 참고할 만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이 다 복잡하다는 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신차 값이 좀 비싸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고차 값은 신차 값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감가상각이 크다. 예. 오히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이게 이득일 수 있겠죠. 신차를 비싸게 구매했는데 이제 팔 때 중고차는 그만큼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이 감가상각에서 팔아야 되니까 그때는 좀 불이익일 텐데, 하이브리드 차를 중고로 구매할 경우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예. 중고 구매할 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오래된 하이브리드 차를 샀을 때 배터리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보통 휴대폰 같은 경우 오래되면 배터리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예. 하이브리드 차도 그렇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가 오래돼서 배터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사례는 딱히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 오래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제 제조하는 곳에서도 얘기하고, 현재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에 이 배터리가 문제없이 지금 계속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뭐 25만 킬로미터 타신 분도 계시고, 배터리 상태는 아직까지 짱짱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배터리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고민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차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하이브리드 차 구매하시면, 요새 같은 시기는 이 친환경 차들 많이 대우해주고 있잖아요. 이거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